1번 문제는 문장의 기본 구조가 나머지랑 다른 거를 고르는 문제죠. 문장의 기본 구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어떠하다.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어찌하다. 세 번째는 무엇이 무엇이다. 이게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공부를 했었죠. 1번 문제를 보시면 밤바람이 차갑다. 요거는 무엇이 어떠하다의 구조를 취하는 거고, 2번은 무엇이 흐른다니까 어찌하다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3번은 강아지가 달린다. 요거는 무엇이 역시 행동이니까 어찌하다고요. 4번은 주어가 역시 노래한다니까 얘도 어찌하다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역시 주어가 제잘거린다니까 행동이니까 어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나머지는 다 무엇이 어찌하다의 구조인데 여기 있는 1번만 무엇이 어떠하다의 구조이기 때문에 1번이 나머지와 달라서 답이 될 것 같아요. 2번은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문장 성분에 대한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은 문장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죠. 맞고, 3번은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네 가지가 있죠. 얘도 맞고요. 네 번째, 부속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섯 번째, 문장에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는 독립성분에는 관용어, 부사어가 있다고 했는데 관용어와 부사어는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부속성분이죠. 그래서 독립성분이 관용어, 부사어이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될 것 같아요. 3번은 문장의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걸 찾으라는 거죠. 주성분은 뭐가 있냐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들어있는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빨리 와 보시면 여기 있는 와는 서술어. 근데 앞에서 꾸며주는 빨리는 부속성분인 부사어죠. 그래서 얘는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고요. 2번은 이것은 새 책이다. 주어는 이것은. 그 다음에 책이다는 서술어인데 서술어를 앞에서 꾸며주는 새 요거는 부사어죠. 그러니까 얘도 부속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고요. 세 번째, 하늘이 무척 맑다. 여기서 하늘이가 주어가 되고 주어를 풀이해주는 서술어는 맑다. 그래서 여기 서술어. 근데 맑다라는 말을 앞에서 무척이 수식해주고 있어요.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어는 역시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서희는 막내가 아니다. 일단 서희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다는 서술어죠. 근데 서술어 앞에서 주어는 아니지만 보충해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보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어, 서술어, 보어는 모두 주성분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고요. 5번은 주어 찾아보면은 성우가, 그 다음에 성우가에 해당되는 서술어는 끝냈어가 되겠죠. 근데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르이 붙은 목적어는 숙제를이 될 거고요. 맨 앞에 있는 응이란 말은 뒤에 있는 문장과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성분이죠.
독립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문제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고르는 거죠. 1번을 보면은 엄마가 오셨다. 엄마가는 주어.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오셨다죠. 근데 서술어 앞에서 빨리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어만 쓰이고 있으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언니가 맛있는 밥을 먹는다. 주어는 언니가.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먹는다. 근데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을을이 붙은 목적어는 밥을이 돼요. 밥을이라는 말을 앞에서 맛있는이 수식하고 있죠. 근데 밥은 체연에 해당하는 명사예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관형어만 들어있기 때문에 부사와 목적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고요. 3번 아기의 통통한 손가락이 귀엽다. 주어를 찾으면은 손가락이가 되죠. 그 다음에 귀엽다는 서술어. 그 다음에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손가락이 명사인데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아기의 통통한이라는 여기 있는 구절은 바로 관형어죠. 그래서 관형어만 있고 부사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4번 할아버지께서 옛 친구를 만나셨다. 자, 할아버지께서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만나셨다는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되고요. 만나셨다의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을을이 붙은 말이니까 옛 친구가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 중에서도 친구는 명사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은 관형어고요. 그럼 4번에서도 부사어가 그 다음에 관형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가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시작하였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을을이 붙은 말 걸음마가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에 아장아장이라는 말은 걸음마를 시작하였다 라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장아장은 부사어가 되죠. 그래서 5번에서는 아장아장이라는 부사어와 걸음마를이라는 목적어가 쓰였기 때문에 부사어와 목적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답이 되겠어요. 정답은 5번. 보기에 제시된 어절 가운데 일부를 골라서 조건에 맞게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오. 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 한 단위로서 한 덩이의 말의 뭉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기가, 눈이, 어머나 요거는 띄어쓰기를 하는 단위니까 어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려면은 일단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어에 해당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아기가, 눈이 라는 어절이 주어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서술어는 먹었어요, 내려오 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장을 만든다면은 아기가 먹었어요, 눈이 내려요 요 두 어절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조건을 보면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모두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독립성분을 먼저 찾아보면요. 어머나가 있죠. 그러면은 앞에다 일단 독립성분인 어머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는 지금 주성분이 될 수 있는데 아기가, 눈이
내려요, 먹었어요는 모두 주성분에 해당이 되니까 다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부속성분이 쓰일 수 있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보기에서 지금 귀여운이라는 어절이 부속성분의 관형어에 포함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귀여운이라는 관형어인 부속성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귀여운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귀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기가 라는 어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귀여운 아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서술어인 먹었어요 를 서술어로 잡아주면은 먹었어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유를 이라는 목적어도 들어가야 됐죠. 그러면은 답이 어머나 귀여운 아기가 우유를 먹었어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은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보기에 보면은 혼문장이다 라고 돼 있는데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요. 서술어가 한 개이면 혼문장이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나는 어제 극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있어서 서술어가 한 개가 있으니까 1번은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주어가 두 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지금 여기서 봤더니 나는 에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난다가 아니라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난다고 해야 맞죠. 4번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극장에서 요거랑 어제 요 두 개는 부사어죠. 부사어는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만일 요거를 빼야 되고요. 5번째,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은 겹문장이에요. 근데 얘는 한 문장 그 자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났기 때문에 겹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이니까 답이 아니에요. 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 중 혼문장이 아닌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 더 쉽게 하려면 서술어가 두 번인 것을 찾으시면 돼요. 1번은 정원에 장미꽃이 가득 피었다. 장미꽃이가 주어고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서술어가 한 개니까 혼문장이고요. 2번 동물원의 위치는 미술관 옆이다. 주어는 동물원의 위치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옆이다가 되니까요. 서술어가 역시 한 번이죠. 혼문장이고요. 3번 고모는 올해 드디어 박사가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주어가 고모는 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되었다는 서술어, 그 다음에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올 경우 앞에 주어를 삭제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박사가는 보어. 그 다음에 올해 드디어는 부사어죠. 그래서 3번도 혼문장이고요. 네 번째, 동생은 누나가 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주어는 동생은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보았다가 되죠. 근데 여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보는 것의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인데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여기 모습의 이 명사는 앞에서 누나가 달리는 이라는 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을 관형절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누나가는 무엇 또는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달리는은 누나의 주어가 행동하는 서술어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두 번 쓰였기 때문에 4번은 관형절을 안고 있는 겹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은 주어가 관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단은 서술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을을이 붙은 박수는 목적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배우들에게와 열심히는 둘 다 부사어가 돼요. 그래서 5번은 서술어가 하나가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어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은 겹문장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는 건데, 겹문장의 종류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비가 오다와 땅이 질다가 옆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고요. 다음에 2번은 나는 기다린다 무엇을 이라는 문장 안에 해가 떠오르다라는 문장이 안겨있죠. 그래서 얘는 아는 문장. 3번은 동생은 운동을 하다, 동생은 일찍 일어난다 라는 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고요. 4번은 형은 대학생이다,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죠. 5번 바람이 심하게 분다, 비가 몹시 내린다가 나란히 역시 이어진 문장이니까 정답은 아는 문장인 2번이 될 거예요. 2번 보기에 이어진 문장과 동일한 유형의 문장을 고르래요. 보기를 보면은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이 문장은 길이 너무 좁다와 차가 못 지나간다가 이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길이 너무 좁다라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의 원인이 되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결과가 돼요. 그래서 앞뒤에 있는 문장을 서로 바꾸면 차가 못 지나가서 길이 너무 좁다 이렇게 되니까 의미가 변형이 되죠. 순서를 변형했을 때 의미가 변형이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살펴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 라는 문장과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으다, 요거는 순서를 바꿔도 의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2번 천이는 다정하며 준이는 친절하다. 요거 순서를 바꿔보면 준이는 친절하지만 천이는 다정하다. 역시 문장의 의미가 똑같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3번 정우는 영화를 보고 희수는 책을 읽는다. 요거 바꿔보면은 희수는 책을 읽고 정우는 영화를 본다. 역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세 번째 말고 네 번째, 준수는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다. 요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면 준수는 배탈이 나서 상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5번 나는 일찍 일어나지만 동생은 늦게 일어난다. 요거 순서를 바꾸면 동생은 늦게 일어나지만 나는 일찍 일어난다. 역시 의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죠. 10번은 적절한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조건에 맞게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문제인데요. 일단 조건을 보면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뭐뭐거나 라는 연결 어미가 있고요. 그래서 두 문장을 이으면은 일단 우리는 이라는 문장에서 중복되어 있는 주어를 하나 뺄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산으로 가. 뒤에 연결어미 거나를 집어넣고 바다로 갑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11번은 아는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 1번은 앞절과 뒤절이 대등하게 이어졌다라고 돼 있죠. 절이라는 거는 한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얘가 다른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건 이어진 문장이니까 아니고요. 2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는 혼문장이니까 역시 아는 문장이 아니죠. 세 번째, 문장 안에 절의 형태로 들어가서 하나의 문정 성분처럼 쓰이는 거는 안긴 문장이 되고요. 네 번째,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건 역시 이어진 문장이니까 얘도 답이 아니죠. 5번, 어떤 절을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절을 안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등으로 나뉘니까 얘가 아는 문장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될 거예요. 는 보기와 같이 제시된 문장을 절로 바꾸어서 아는 문장을 완성하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 쓰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원래는 아기가 울다라는 문장에서 다라는 종결 어미가 생략이 되고요. 종결 어미가 생략된 자리에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나는은 주어, 들었다는 서술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을을이 붙은 소리를은 목적어. 그 다음에 소리를의 소리는 얘는 명사죠.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우는이라는 요 절은 바로 관형절의 역할, 그래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보면은 지금 그가 옳았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밑에 있는 나는 깨달았다 뒤늦게 무엇을 이라는 문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앞에서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가 옳았다를 명사의 형태로 바꾸면은 그가 옳았다에서 다라는 종결 어미를 삭제하고요. 이 대신에 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완성한 문장은 나는 그가 옳았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옳았다라는 문장은 이 문장 안에서 바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명사 대신에 사용이 된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은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을 찾는 거죠. 1번은 철수는 마음이 곱다. 마음이 곱다라는 서술절을 갖고 있는 견문장이죠. 2번은 기철이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소리라는 명사를 기철이가 오다라는 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관형절이고요. 3번 나는 그가 기영이에게 준 책을 보았다. 책이라는 명사를 그가 기영이에게 준이라는 절이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관형절입니다. 네 번째, 그가 눈초리가 소름이 돋도록 차가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눈초리가 차가웠다 라는 문장 안에 소름이 돋다 라는 절이 들어가서 차가웠다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부사절이고요. 5번째,
영희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술어가 분명하다인데 앞에 있는 게 주어죠. 주어 안에 영희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어 대신에 명사처럼 쓰인 절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4번이 답이고요. 14번은 보기에 나타난 상황을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 보기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살펴봤더니 내일은 일찍 와 라는 문장이 들어있죠. 근데 조건에서 봤더니 선생님께서 민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형식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와 간접 인용을 하는 경우를 모두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는 우리 어떤 사람이 한 말을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뒤에다가 라고 라는 말을 붙여서 만들죠. 그래서 일단 형식을 갖춰서 쓰면은 선생님께서 민지에게 라는 말을 써준 다음에 일단 뭐라고 말했는지 큰 따옴표를 직접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내일은 일찍 와 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뒤에다가 라고라는 말을 붙이고 끝에다가 다시 형식에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갖고 와갖고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간접 인용을 하는 경우죠. 간접 인용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말한 말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인용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시 조건에 있는 형식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민지에게 라는 말을 쓴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내일은 일찍 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와라는 말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꿔주면은 오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일은 일찍 오라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의 형식에 맞췄으면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은 보기의 문장을 활용해서 표현 의도에 알맞는 완성한 문장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동생이 숙제를 한다라는 문장과 동생이 소설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학생의 생각을 봤더니 동생이 어떤 숙제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숙제 앞에 어떤이라는 말이 있고 구체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바로 숙제를 자세하게 서술해주는, 즉 명사를 한정해주고 수식해주는 관형절을 만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보기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 숙제라는 말 앞에다가 관형절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원래는 동생이 소설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를 관형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에 동일한 성분인 주어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설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종결어미인 다를 생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는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어미이기도 하지만 얘는 여기 관형절에 들어가면은 관형사형 어미로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설을 읽는이라는 절을 만들어서 숙제 앞에다가 관형절로 집어넣으면은 이 학생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찾아보면은 2번에 보시면은 동생이 숙제를 한다 앞에 소설을 읽느니 관형절로 들어있으니까 요게 정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